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군 국가정보학의 김민군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정보 발전을 위해서 도전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정보는 여러분들 도전을 기다리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민군 국가정보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처럼 국가정보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또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랫동안 머물러왔던 국군정보사령부의 마크죠. 국정원, 미국의 CIA, 신호정보기관인 미국의 NSA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군무원 정보직 어느 정도 공석이 있을 것인지 궁금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국가정보학을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것인가를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다양하게 소개하기보다는 제가 진심으로 군사정보에서 정보장교로서 31년간을 근무하고 실제 정보기관에서 직무 경험, 직무 지식 이것을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아마 제가 유일할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한미 군사력 평가 대표단으로서 수년간 활동했고 미국 국방정보본부를 포함하여 미국 NSA, NRO 등 각종 정보기관을 교류하는 그런 활동. 군 면접에서는 국방부 3번, 정보사령부에서는 10번 이상이라고 제가 했지만 한 20번 정도 될 겁니다. 많은 군무원들을 면접해서 선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사령부의 구체적인 직책은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분석관으로서 국방부 정보지원 총괄 담당관으로서 정보수집 부대장으로서 각종 정책 부서장 등 역할들을 하고 31년 후에 제가 예편했습니다. 현재 한국국가정보학회 국방안보 분야 부의장으로서 3년 이상 현재 상임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학술적인 그런 세미나를 수차례 지금 발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정보직 군무원의 명가였던 대장부 군무원에서 7년 동안 강의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작년 이후부터 군무원의 명가인 GWP 군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고 이제 2번째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이모저모 사진들입니다. 네,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은 다양하게 근무를 했습니다. 우측 하단 이 사진은 미측 정보본부 요원들과 1년에 한 3번 내지 4번씩 분기한 번씩 교류를 합니다. 북한의 주요한 어떤 사안이 날 때마다 그 모습들이고요. 제가 해외 정보 수집 부대장 할 때 사복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사령부는 당시 국회의원 이윤성 위원이죠. 제가 담당하는 해외 정보 수집 부대에 방문해서 제가 에이전트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러시아에 제가 국방연수원을 1년이 아니라 1개월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극동함대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었던 모습,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모사드 즉 아만 많이 교류하며 우리 정보사령부가 그때 이스라엘 방문해서 이스라엘 당시 정보 요원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 미 국방성 요원들, 그 다음에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해군 정보 요원하고 찍었던 사진들 일입니다. 또 미 요원들하고 NRO
그 요원들하고 북한의 어떤 지형 변화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항들, 제가 군복은 안 입습니다만은 대령 때 어떤 행사에서 착용했던 이런 내용들이 저의 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무했던 이모저보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군무원의 강점은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정년까지 걱정 안 하고 자기 근무하는 것이죠. 현재 60세지만은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65세로 뭐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내 업무 가지고 남 눈치 안 보고 근무한다는 거, 군무원의 최고의 강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끝난다면 뭐예요? 평생 연금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아내죠, 혹은 여성분은 남편,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거죠. 저도 지금 연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이유가 없습니다. 해피합니다. 자, 9급으로 진출해서 최소한 사무관, 서기관 이상으로 여러분 퇴직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제가 초기에 정보사령부 들어갔을 때 9급 왔던 분들이 지금 빨리 진출한 분은 3급 부의사관으로 4급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장되는 것이죠. 도전할 가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잠시만요,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군무원 정보직은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충분한 도전 가치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전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보직 군무원 무슨 업무를 할까? 제가 오늘 제시하는 사항들은 정보직 군무원은 어느 부대에서 근무할까? 내년도 정보직 얼마나 뽑을까? 나는 정말 정보직렬을 잘 선택한 것일까? 그렇다면 핵심 과목인 국가정보학 어떻게 공부할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정보직렬 군무원, 내가 어디서 근무하는가? 분류, 군사정보하고 기술정보 두 가지로 보죠. 그리고 공채가 있고 경채가 있습니다. 공채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 경채는 경력 채용이죠. 그렇죠? 군에서 간부로 있다가 전역 온 분들, 아니면 사이에서도 유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학 분야, 뭐 이런 인원들이겠습니다. 자, 군사정보 분야에서는 수집부대에서 근무한다면은 바로 정보사령부, 작전사, 지상정보단, 육군 사단과 군단의 정보대대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수집부대를 근무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공군의 항공정보단, 해군의 해작사 해양정보단에, 여기에 또 역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수집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즉 정보 수집과 분석을 겸하는 것이다. 방첩사 같은 경우 보안 업무하고 대공수사인데, 보안 업무가 거의 90%죠. 방첩사에서 대공수사는 일부만 자체에서 또 선발을 합니다. 육해공군 해병대는 수집부대가 없다 보니까 그 이하 부대들은, 즉 수집부대를 제한 나머지는 정보 개입 업무, 보안 업무, 대침투, 육군에 해당해서 항사 해석 이런 업무들을 담당합니다. 기술정보 같은 경우는 777 사령부 한 부대만 존재하죠. 그렇죠? 거기에서는 정보 수집과 평가, 분석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즉 군사정보가 그나마 포괄적이죠. 그렇죠? 기술정보는 수집과 분석 제한되어 있습니다만은 군사정보는 많은 다양한 부대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고, 기술정보는 한 분야에서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자, 정보직 모집부대는
국방부, 즉 국직이죠. 국방부 직할부대의 약자입니다.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입니다. 자, 우선 국방부, 즉 국직 같은 경우는 정보본부에서 선발할 때 대부분 정보본부는 9급은 안 뽑습니다. 7급 이상부터 5급 정도 공채와 경채로 구분하는데 전반적으로 국방정보본부의 군무원 비율은 약 10%로 사실 적은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군정보사령부 수도권에서 한 80% 근무하고 지방에 한 20%입니다. 수도권이라는 것은 사령부 본부가 있는 지역과 일부 서울 지역 근무하고 나머지 일부가 20% 군사정보만 해당된다. 물론 공채, 경채 다 뽑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정보서가 아쉬운 것은 경채 위주로 좀 모집해서 일반적인 공채가 좀 제한된다는 점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군 777 사령부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한 50% 본부를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지방에서 한 50% 지방에 수신 기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술 정보죠. only 유일하게 기술 정보 모집을 한다. 방첩사령부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본부를 포함 20% 나머지는 대부분 방첩사는 지방에 각 군 부대에 여러분들이 배치됩니다. 군사정보 위주로 하고 있고 군무원 비율이 점점 가장 증가하는 부대입니다. 아까 제가 누락됐습니다만은 군무원 비율이 가장 많은 부대는 국직 중에서 777 사령부가 제일 많습니다. 40%가 넘습니다. 현역과 비슷한 그런 수준을 유지하죠. 그리고 국군 사이버 작전 사령부나 드론 작전 사령부, 전략 사령부는 그 안에서 정보직 군무원들을 일부 군사정보나 기술정보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버 작전 사령부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많이 정보직을 모집합니다. 아직 드론 작전 사령부와 전략 사령부 모집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 모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육군과 공군 해병대입니다. 자, 육군은 좀 더 보면 지상작전사령부와 군단, 사단, 여단급이죠. 지금 연대가 없어졌고 연대를 여단급으로 부릅니다. 모두 군사정보를 모집하죠. 자, 정보 수집을 원한다면 정보대대, 사단에서부터 군단까지 있는 거. 그 다음에 작전사령부의 정보단. 여기는 수집과 분석 업무만 담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외에 작전사로부터 여단까지의 정보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정보계획, 보안, 대침투, 항사판독 관련된 사진을 사단 여러분 전방지역, 적지역에 대한 사진을 주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판독하는 것을 이제 해당 사단 정보처의 이 항사 판독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임무를 수행한다 이 뜻입니다. 해군은 작전사와 함대사령부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군사정보인데 부분적으로 약간 정도의 기술정보 인원을 모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 수집부대는 해작사 예하의 해행정보단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배치받는다면 수집과 분석 업무만 한다. 그 외에 해작사와 함대사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처에 들어가면은 정보 개입과 보안 업무. 육군과 달라져요. 육군은 대침도 항사 판독이 있습니다만은 해작사는 그리고 함대사 정보는 정보 개입과 보안 업무만 담당한다. 공군의 경우 공작사와 여단급 부대에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공작사 항공정보단에 가면은 여러분들 글로벌 호크 RQ4죠. 4대를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그 부대가만 정보 수집과 분석을 여러분들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공작사와 여단 정보처에 가면은 정보 개입과 보안 업무. 해군과 동일하죠. 그렇죠? 네. 해병대 같은 경우는 해병대 사와 사단급 부대 두 가지 제대가 있습니다. 군사정보만 모집을 하고 모두 다 정보처에 배치되며 정보 개입과 보안 업무를 합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수집부대가 없습니다. 그냥 정보처에서 근무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도 정보직렬, 그죠? 궁금한 거, 가장 궁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모집할까? 그렇죠? 이게 관건입니다. 자, 올해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총 4,004명을 뽑았습니다. 이 중 정보직은 201명이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71명이니까 증가된 거죠. 그렇죠? 총원도 증가된 거예요. 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정보직뿐만 아니라 모든 군무원이 과거 2만 5천 명에서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도 있고 모집 인원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에 4천 명 이상 모집하는 그런 공직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과거 제가 2018년도는 전체가 1,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체 1,000명. 정보직 50명도 안 됐어요. 장족이 발전한 거죠. 200명을 무조건 넘으니까. 이 중에서 공채가 175, 경력채용 26명, 군사정보 137명, 기술정보 38명. 어찌됐든 군사정보는 다양한 부서에 있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기술정보는 777 사령부 한 부대에서 38명,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예. 이걸 군별로 나누면 국직 66명, 육군 압도적이죠. 110명, 공군 15명, 해군 6명, 해병대 4명. 예. 국직과 육군이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올해의 현상을 보고 내년들을 예측해 볼 때 군무원 총원은 4,000명에서 4,100여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요. 정보직은 올해 201명이었는데 역시 200명에서 210여 명 추정될 것이다. 200명 이상은 된다는 거죠.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채가 있고 경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개 채용은 구체적 부대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최종 성적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해 가지고 성적이 좋은 사람이 내가 근무하고 싶은 곳에 근무할 수 있다. 경력 채용은 아예 구체적으로 미리 나옵니다. 어느 부대에서 이런 사람,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모집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부대 위치나 다 나옵니다. 그러나 공채는 성적순으로 한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직을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군무원이 46개 직렬이죠. 그렇죠? 유일하게 이직하지 않는 직렬이 정보직입니다. 정보직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직이 가장 많은 직이 어느 직렬인지 아십니까? 차량직, 군수직입니다. 정방 말단 부대까지 가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열악하다고 판단하는데 정보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보직 시험 관련된 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할까요? 네, 시험은 공채나 경채나 필기시험 75%를 하죠. 바뀐 누리입니다. 그렇죠? 50% 있는데 25문제에 1분에 한 문제씩 발해야 됩니다. 25분에 25문제 여러분들 해결해야 돼요. 시간 없습니다. 엄청 빠르고 긴장되는 사항들이죠. 그리고 1차 필기시험 중에서 대부분 1.3에 1.5배수를 뽑습니다. 그러면 2차 면접 실시하죠. 25%를 적용합니다. 1차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소개서와 신원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국정원법에서 모든 공무원은 자격 대상이 되는지, 또 비밀 취급 인가를 하는, 정보지급은 무조건 비밀 취급입니다. 적절한지를 한 개인당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사를 다 하는 거죠.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비밀을 취급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검증하는 것이죠. 자, 과목은 국가정보학, 정보사율은 국어인데 7급 같은 경우 심리학 하나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효자 과목이 어떨 걸까요, 여러분? 단연 국가정보학입니다, 여러분. 국가정보학이 여러분들 평점 커트라인을 올려줍니다. 대부분 제가 볼 때 효자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쁘고 자부합니다. 출제 수준은 7급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정도다. 9급은 업무 수행의 기본적인 능력, 즉 전문적 지식과 기본적 지식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보 직렬 중에, 즉 군무원 직렬 중에 정보직만 이 국어를 제외하고 국가정보학, 정보사이론, 심리학 공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저도 국가인권위원회 또 직접 문의를 드리고 민원까지 됐습니다만은 이게 안 됩니다. 보니까 보안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보학이란 어떤 것이냐? 제가 낸 건데 올해 이제 출판 인쇄 중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재반 활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국가정보학의 특징이죠. 자, 국가정보학은요, 국내에서 전공하는 대학이 없습니다. 즉 국가정보학과가 없어요. 그냥 교양 과목으로 어쩌다가 한 학기 정도 하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국가정보학이 없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군무원 1년에 4,000명씩 모집하고 국정원 요원 있고 그런데도 정보학과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없습니다. 일부 교양과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국대, 한양대,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죠. 자, 이게 중요하죠. 국가정보학은 그래서 전공하는 대학이 없어서 다 똑같다는 겁니다. 출발선상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즉 나도 잘 모르지만 옆에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뭐 전공에서 이미 나보다 한 수 우회된 사람들이 있겠지만 국가정보학은 동일한 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착실하게 준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정보직 군무원이 유일하게 국가정보학을 학습한다. 이게 뭐냐? 국가정보원 요원 뽑는데 7급 요원인데 이 사람들도 국가정보학 시험이 과거에 있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직무 적성 검사 해가지고 국가정보학이 일부 몇 문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우리 정보직 군무원만 국가정보학을 학습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죠. 가장 점수가 잘 나옵니다. 평균 점수 상승시키는 유일한 과목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김민군 국가정보학의 차별성이란 뭐냐? 다 똑같은데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저를 소개했죠. 군 정보장교 출신 중에서 몇 분들이 있어요. 뭐 다양한 군의 정보장교,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실제로 정보장교가 모든 정보 업무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보안 업무만 하고 어떤 분은
정보 계획만 하는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을 정보사령부는 모든 걸 다 합니다. 정보순환 6단계가 있는데 이 6단계의 업무를 26년간 수행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직무 경험과 직무 지식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강의하고 이해도를 높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당연하게 다룰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배출해냈겠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이제 8년 됐는데 내년이면 사실 9년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정보학회 현재 부의장으로서 학문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끊임이 없습니다. 세미나하고 연구하고 또 추가적인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직강을 하면서 유일하게 2022년도입니다. 100점 만점자가 2명이 배출됐습니다. 이거는 이전에도 없고 이 이후에도 없습니다. 공교롭게 공군에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분 2분입니다. 참 자랑스러워요. 합격한 이후에 제가 두 사람을 면담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100점 맞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카페 운영합니다. 제 강의를 듣는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 980명 정도 됩니다. 제 강의를 듣는 사람만 제가 선별해서 입장시킵니다. 왜? 제가 줄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줄 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이 어디를 통해서 제가 국가정보학회 부의장이다 보니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항들을 알려줄 수 있어요. 아무나 들은다면은 저한테 지도받고 강의받는 사람들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제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강의하느냐 이겁니다. 9월 2일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7월 초에 종료가 됩니다. 총 10개월 과정이죠. GWP 군무원 학원에서 제 교재를 가지고 8월 말에 칠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새로운 자료, 업데이트된 그런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저는 강의가 많습니다. 현재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 민방위 대원들, 기본 및 안보 강사로서 5개 지자체를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편한 야간에 저는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강의합니다. 직강,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합니다. 올해도 오프라인에 한 33명 정도가 강의를 직접 수강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떤 게 더 유익할까요?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직접 제한된 시간에 와서 공부하고 듣는 거하고 온라인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오프라인 학생들이 합격률이 많죠. 그러나 사정상 지방이나 직장 문제로 못 올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현재 있는 이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판사하고 질의응답하면서 모두 다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커리큘럼은 아까 10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3단계로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1단계 기본 과정입니다. 즉 교재를 가지고 이론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재에 대한 이론을 이해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심화 과정이죠. 올해 출제됐던 시험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최근 10년도 된 것을 보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고 7급과 9급을 연구하면서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신의 지식화로 복습하는 과정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은 이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모의고사를 다양하게 만듭니다. 물론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전까지 실전 능력을 배양하는 거죠. 계속 익숙하게. 왜? 25문제를 1분에 한 문제 25분에 끝내야 됩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대법원 법원을 떨고 긴장해가지고 20문제 정도 풀면 잘 푸는 거예요. 나머지는 막 그냥 찍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전 능력을 실제 모의고사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학습한다. 알기 쉽게 저는 완전 이해하도록.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보순환 6단계 정보활동을 26년간 활동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례를 통해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상의 전력을 가지고 출사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라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서 1단계 기본 과정은 24주입니다. 9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물론 제 계절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개념과 원칙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개념과 원칙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이럴 경우에 개념과 원칙을 명확하게 이해가 했기 때문에 혼돈을 방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어요. 100점 맞은 2022년도 여성 우리 2명의 학생은 이 개념과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에 어떠한 원칙과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응용을 하더라도 쉽게 선별해낼 수 있는 거죠.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념과 원칙 모르고 또 뭐 중간에 막 기출문제 풀어보고 공부하면서 모의고사 보잖아요.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무조건 기본 과정은 개념과 원칙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난다면은 9주 동안에 걸쳐서 4월 말까지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주고 여러분들 업데이트 해준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한다는 것이. 그리고 실전 시 어떻게 주의할 것이냐, 원칙적인 내용을 숙지를 시켜서 문제에서 유도하는 함정 질문을 여러분들 파악해서 실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대부분 함정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말려들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4가지 문제를 답선지를 만들어 놓고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혼란을 유도하는 2문제가 있습니다. 정답이 하나 있고 정답과 유사한 2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틀리게 유도하는 거죠. 그게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핵심 원칙을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이것을 커리큘럼 2번째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선별해내는 능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 과정. 시험 직전 7월 초에 올해 시장 진행했잖아요. 내년도도 유사할 겁니다. 한 10주 정도 제가 직접 문제를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숙달시키는 거죠. 다양한 모의고사 유형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실전에서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치 실력을 발휘하고 실수는 적게 하도록 하는 이 3가지 과정을 제가 그러니까 8년 동안 가장 이 방법이 좋았다라고 해서 이걸 정형화시킨 겁니다. 초기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한 5년 정도 하고 나니 결론은 이 3단계 과정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다라고 봐서 이것을 완전히 저 나름대로 정형화 시켰습니다.
자, 국가정보학을 강의하는데 또 여러분 학습을 하는데 당부하고 싶어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우를 많이 보이는 거죠. 끝까지 따라오라. 자, 이게 어떤 말이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자, 오프라인 직강에 예를 들어서 30명이 왔다. 제가 끝나는 7월 정도 초 아니면 올해 9월에 시작해서 내년도 한 2월 달 정도 되면요, 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직강 오는 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 전환했겠죠, 보기보다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초심 유지는 실패했더라. 초심 실패하잖아요.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군무원 시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나가 떨어집니다. 처음 도전해서 합격하는 합격률이 얼마나 될까요? 30%도 채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대부분 2수 3수 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올인해 가지고 한다면은 한 번 도전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과목들이 난해합니다. 작정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따라오세요. Follow me. 끝까지. 알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개념과 원칙을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집중하라. 어떤 말이냐? 지엽적인 것에 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것에 자꾸 궁금해하고 이런 경우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예요. 개념과 원칙만 알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가지고 혼란 겪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 이렇게 했는데 인터넷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의 검색 내용은 매니아들이 놓습니다. 저 같은 학자들은 인터넷에다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올려요. 논문으로 제출하지 뭐나 냅니까? 그럼 누구예요? 그냥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긁어 모아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러면 정확성이 있어요? 신뢰성이 있어요? No. 90%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하면서 국가정보관리에서 인터넷 가지고 검색해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거나 그러면은 안 돼요. 절대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국가정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가지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앞으로. 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몰라요. 그러나 이후부터는 당부사항에 꼭 원칙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자료실 배포, 제가 제 카페는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만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외부 내 강의 듣는 사람들한테 차별적으로 자료를 배포해요. 국가정보학은 동태입니다. 동태 뭐냐? 수시로 바뀌어요. 그죠? 정보기관도 바뀌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보 관련된 법도 바뀝니다. 수시로. 그거를 찾아내서 적시적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역할이 교수 역할이 큽니다. 저는 누구한테 국가정보학회에서 많은 자료를 제가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국가정보학회 안 들어간 사람들은 이건 못합니다. 아무나 국가정보학회 못 들어갑니다. 박사들만 들어갑니다. 700명 정도 있어요. 제가 부의장이에요. 지금 저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실을 통해서 배포했는데 그거 여러분 대외 유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내 지식 재산권이고 법적 공방되는 겁니다. 내 자료를 가지고 남한테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적한테 이롭게 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와 경쟁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본들 여러분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카페는 바로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만 입장시킨다는 거 이해하죠? 이런 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믿고 학습한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운영해요. 카페 1000명이었다가 이제 또 탈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1000명 정도 유정합니다. 요거는 제 강의 수강자만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입장시키고, 그렇지 않고 국가 네이버에 김민군 국가정보 보면은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군무원 일반적인 거나 시사 상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해서 올려주거든요. 여러분 정부는 시사상식 많이 알아야 됩니다. 국제정세 잘 알아야 돼요. 북한 관련된 거나 국제, 긴요하고 유익한 것들만 제가 선별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나 와서 볼 수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위고 투게더를 좋아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미연합사령부 구호입니다. 함께 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랍니다. 김민군 국가정보가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인데 여러분들 잠깐 그래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을 지금 운영하죠. 네. 저는 총 6번 면접을 합니다. 국방부에서도 또 정보사령부에서도 면접관 경험을 한 사람들 한번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보십시오. 많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면접을 시행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사전반은 벌써 정확하게 사전반 16명 가지고 종료했습니다. 자, 이미 종료했고요. 이제 앞으로 8월 11일 날 올해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1차. 자, 그러면은 제가 평일반 계속 운영합니다. 그리고 지방이나 직장에 다니는 주말반, 토요일과 일요일만 하는 반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비하는 기본 스탠스라든지 개념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면접관을 했기 때문에 개념을 아는 겁니다. 막연히 공무원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질문 항목 중요한 거 5번 이상 나온 기출문제 뽑아서 그 한 80문제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설명합니다. 이건 뭐 때문에 질문하는 거냐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 핵심 키워드를 해줍니다. 면접관들 절대 여러분들 다 안 듣습니다. 핵심 키워드만 얘기하는지 않는지 딱 확인해가지고 체크하고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양 주고 조금 핵심 키워드 있다면 수나 우 주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알려주는 거죠. 그거 알려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어본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운용한다는 것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특강을 8월 6일 날 8월 6일입니다. 오후 2시에 현 강의실에서 실시합니다. 왜? 컨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컨셉 모르면은 백날 어떤 곳이든지 답변 내용만 가지고 외우고 있더라고요. 모든 학원들이. 그건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를 제가 특강을 통해서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6일입니다. 특징 면접 특성에 완벽하게 의해서 개념 맞는다는 컨셉이 가장 중요하죠. 컨셉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스킬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답변, 저럴 땐 저렇게 답변. 입장, 태도, 면접 답변하는 태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 핵심 키워드가 어떤 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네. 무조건 숨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지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과 그 다음에 신원조사 진술 작성하는 요령까지 완벽하게 개인적으로 지도해 주고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개인들 최종 면접 일정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제가 면접을 시행합니다. 복장까지 완벽하게 착용하는 남녀. 그리고 똑같이 질문하는 형태를 갖춰가지고 실제 면접관들이 내가 지도하다가 2-3명이 참석해서 똑같은 유형으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시간도 재고 태도까지 다 해서 마지막 검증하고 여러분들의 면접장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완벽하게 합격률을 99%를 자랑합니다. 약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GWP 학원에 수시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직렬 가능합니다.
예. 정보 직렬만 아니에요. 모든 직렬 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쓴 교재로 직접 합니다. 이게 교재입니다. 예. 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대외 유출 절대 안 시킵니다. 예. 저는 그리고 면접 실제 평가법까지 확보하고 있어요. 그걸로 지도하기 때문에 평가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걸요. 아마 완벽하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우리 GW학교에도 여러 면접 교수가 있습니다. 예, 지도받을 교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하기 바랍니다. 김민곤한테 받겠다면 김민곤을 접수할 때 신청하십시오. 예, 그래야만이 제가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저 말고 또 다른 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지도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나 찾아올까요? 어떻습니까? 질문드립니다. 누구나 다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군생활 31년, 삼성에서 7년, 또 지금 대학 교수로서 활동,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제가 공적인 일에 40년 넘게 해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구나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내가 준비됐을 때 그 기회가 나한테 오는 것이지,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수많은 기회 바라볼 수 없죠. 내가 준비됐을 때 이런 기회가 있구나 라고 느끼고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군무원 실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 군무원 잘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군무원이에요. 그게 군 간부하고 다른 겁니다. 정보직 매력적입니다. 앉아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쫓아다니고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필요하고 판단을 필요하는 게 정보직입니다. 대한민국 군사정보의 최고 전문가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 기회는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김민곤 국가정보학이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